해커 조직들이 한국 네트워크를 뭐 공격한다. 네, 설날 그 새벽에 해킹 대상 공개하고 대통령실 막 국방부. 안녕하세요. 보안뉴스의 권준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SW 곽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설날 잘 연휴도 지냈습니다. 끝났고 이제 네. 정월 대보름도 끝났는데 설 연휴 시작과 네. 함께 우리 중국 해커 조직들이 네. 한국 네트워크를 뭐 공격한다 네. 이렇게 선포해가지고 사실 이들이 이게 엄포를 놓은 거에 비해서는 피해가 적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아니면 계속 요즘에 공격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사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사님이 분석하시기에 지금 어떻게 이들의 실체하고 네. 실제 피해 사례는 좀 어떤지. 우선 이 그룹의 이름은 샤오칭이라는 그룹이고요. 작년 12월 말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실제로는 기존에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던 탱스네이크와의 관련성도 좀 존재합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멤버들이 여기에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올해 초 설날 그 새벽에 얘네들이 뭐 해킹하겠다 하면서 해킹 대상 공개하고 공개에 성공했던 국내 연구소나 뭐 공단들 그리고 학회 대상으로 딥페이스 공격 같은 거 수행하고 뭐 그 안에 있는 뭐 연구소 연구원들 정보를 탈취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는 실제 성공을 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반 시설을 타격한다거나 뭐 우리 삶에 뭔가 중대한 피해를 끼친다거나 하는 그 정도의 공격은 아니라서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이는데 경각심은 좀 충분히 가져야 되는 그룹으로는 보입니다. 애초에는 뭐 대통령실 막 우리 국방부 뭐 네네, 이런 데다 그렇죠. 리스트를 자기네들이 하겠다. 네네. 사실 뭐 그런 데는 피해를 입은 것 같지는 않고 네네. 네, 취약한 네. 그런 것들만 조금 더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예의주시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외신에서 북한 해커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아무래도 뭐 지난해부터 해서 북한 해커 조직이 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네. 자산 거래소라든가 네. 이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에만 2조 원을 탈취했다라는 네. 여기 보고서도 있었고 또 다른 데서는 10억 달러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들이 자꾸 이런 가상자산 쪽을 노리는 어떤 이유하고 네네. 어떻게 조금 더 대응해야 될지 간단하게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요. 네. 우선 뭐 북한 쪽도 그렇고 가상자산 탈취를 노리는 조직들은 이제 저희는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스카웃 제안서를 보낸다든가 저금리 대출 뭐 이런 걸 사칭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피싱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서 북한 쪽 피싱 자체가 되게 다양하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법을 동시다발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 제일 효과가 좋은 거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한국어, 영어, 뭐 프랑스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그런 피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상자산을 주로 탈취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가성비가 있기 때문이겠죠. 가상자산 쪽이 급격하게 코어온 산업이다 보니까 그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내부의 보안 시스템이나 보안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요. 가상자산은 아직까지도 갈 길이 좀 있죠. 최근에 또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수사기관들에서 이제 하이브 네. 랜섬웨어 조직을 아예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내부 인프라에 침입해서 국가키를 입수했고 이를 또 피해자들한테 네. 나눠줘서 조금 더 피해 예방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공조 수사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서 네. 아무래도 사이버 범죄도 좀 위축이 되고 이제 랜섬웨어의 어떤 뭐 해커들 사이에서 조금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지 않냐 네. 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범죄 네네. 어떤 추세에 대해서 네. 한번 이사님 간단하게 좀 코멘트 해주시면. 네. 우선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개인적인 그런 사견들인 거고요. 지금 뭐 랜섬웨어가 인기가 식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작년 연말부터 그런 좀 시그널들은 있었어요. 저희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락빗에 의한 피해 기업들이 많이 현저히 줄었다. 쉬는 것 같다. 연말이라. 실제로 지금까지도 조금 활동이 사그라든 느낌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진짜 쉬는 걸 수도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BEC라든가 비즈니스 이메일 컴프로마이즈라고 그래서 사실 랜섬웨어 기술력보다 BEC의 기술력이 뭐 그렇게 더 많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동향도 좀 보입니다. 하이브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되게 공세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해킹을 하는 거죠. 실제로 해킹을 해서 테이크다운 시키고 그 안에서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걸 보실 수 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피해 기업들이 몇 개 있었어요. 하이브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FBI에서도
피해 규모가 크면은 그런 조직에 좀 집중을 하거든요, 수사를. 그래서 그런 척을 한 것 같고요. 다크웹의 어떤 해킹 포럼이나 랜섬웨어 조직은 거의 이제 기업화되고 있어서 네네. 최근에 소식 보니까 IT 뭐 전문가라든가 개발자들도 막 열심히 영입을 하고 있다. 네네. 그다음에 한 조사 결과 보니까 이 사이버 범죄 산업의 규모가 네. 미국하고 중국 네. 그 다음에 어떤 시장 규모다. 이런 어떤 추세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범죄 생태계가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이네이블러라는 시장이 있어요. 뭐 기술을 대준다던가 악성 코드를 제작하는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범죄 생태계가 있고, 그리고 유출 계정 같은 거를 주는 조직이 있는데, 이런 조직들이 수익이 잘 나다 보니까 이런 조직이 또 많아져요. 범죄에 진입할 수 있는 그 장벽 자체가, 바 자체가 내려지다 보니까 이제 진입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규모가 더 커지는 건데, 이에 반해서 이제 수사 인력이나 총책을 잡아 넣는다던가 하는 활동은 범죄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느려요. 미국이나 유로폴이나 뭐 잘하고 있지만 이런 데서 모든 범죄 조직이 다 소통할 수도 없고, 한국만 특화해서 공격하는 조직에는 또 FBI는 사실 개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을 공격하는 그룹들은 이제 한국 경찰들이 좀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 더 활발해져야겠죠. 한 달 동안 얘기해봐야죠. 뭐 네네. 다크웹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조직이라든가 네. 뭐 관련 통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랜섬웨어 그룹들 약간 활동이 많이 저조해졌어요. 네, 락빗은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죠. 락빗도 약간 움츠러드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인더스트리도 보면은 제조업종. 계속 제조. 네, 제조업종. 이게 제일 많고. 네. 최근에는 신규 랜섬웨어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랜섬웨어가 주춤하는 주춤하는 추세이긴 한 것 같아요. 락빗은 최근에 랜섬웨어 4.0 또 버전 업데이트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활동을 아예 멈춘 건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좀 특이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은 구글 광고를 통해서 유포되는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들이 좀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구글이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